시간이 벌써 이렇게 유튜브에서 박지현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하셔서 색드립, 패드립, 쌍욕,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하실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불법, 탈법, 편법 또는 막장 쓰레기 방송이라고 생각할 경우 바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을 무료로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 캡처 등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캡처하신 후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한메일.net으로 제보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동액 자살 사건 그리고 연관된 지난 7, 8월에 있었던 세아집 여성 추행 사건에 대한 제보나 증인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그맨 최군과 철구 등 인기 BJ들의 군 의혹에 대한 정보나 자료나 증인을 알고 계신 분들은 역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네, 전국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열나 졸라 춥습니다. 남성분들은 특별히 또 내복을 또 안 입는 멋쟁이 분들 중요한 부분에 동파를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가죠. 요즘 이제 가볍게 다뤘던 내용인데 일파만파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부, 윤댕, 김희부의 갈등이 이제 대도서관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까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인터넷 방송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옵저버라고 불리죠. 인터넷 방송계의 옵저버, 오버로드, 네, 인터넷 방송계의 터렛, 네, 유신이 전해드리는 아주 깔끔한 정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먼저 윤댕의 주장입니다.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김희부와 애증의 관계이자 라이벌의 관계였다. 자기가 이제 김희부보다 시청자 수가 많았던 날은 김희부가 자신에게 전화가 와서 나의 별풍선 수입을 물어보고 나를 견제했다. 나랑 연락하면서도 나를 미워하며 너랑 닮았다는 말이 기분 나쁘다. 누구누구이랑 닮았다는 말은 좋다. 걔는 예쁘니까 라는 식으로 못되게 말을 하곤 했다. 나는 말빨이 딸려서 토크하면서 여러가지 컨텐츠를 짰는데 김희부가 내 컨텐츠를 따라했다. 내가 먼저 방송 켜는 날은 옷도 따라 입었다.
그리고서 나중에 하는 말이 우리는 토크 BJ인데 정정당당하게 토크로 승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컨텐츠를 따라했다라고 했다. 의상을 따라한 것도 한번 붙어보고 싶어서 따라 입었다라고 말을 했다. 그래놓고 나중에 내가 2부보다 늦게 유튜브를 시작하자 내가 2부의 유튜브를 따라한다며 나에게 화를 냈고 내가 언니도 예전에 내 컨텐츠 따라했잖아 라고 따지자 김이부는 지금은 안 따라하잖아 라고 뻔뻔하게 받아쳐서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3년 전 내가 대도서관과 사귀게 되면서 수입이 떨어지게 되었고 김이부에게 꿔준 1,500만 원을 갚아달라고 연락을 하자 김이부가 너에게 돈을 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왜 돈이 없느냐. 대도서관에게 돈을 달라고 해라. 방송 포기하고 막 나가는 거냐. 정신 차려라. 너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 현실 타협, 도피하는 거다. 심리 상담을 받아라라는 식으로 나에게 1시간 동안 폭언을 했고 나는 김이부 얘기가 끝난 뒤에 이부 언니 나는 유튜브를 잘해 볼 거고 지금은 힘들지만 성공할 거다. 1년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자 김이부는 그럼 난 더 이상 네 얘기 듣고 싶지 않다라며 말을 끊었고 내가 속상해하자 언니는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요즘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게 됐어라고 얘기를 했다. 나는 그 얘기가 내 얘기인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러면 나는 언니랑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갈 필요가 없으니 인연을 끊겠다고 얘기를 했다. 하지만 다음날 김이부가 연락이 와서 이런 일로 인연을 끊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라며 연락을 이어가려 했고 그 이후 나는 3년 동안 내가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없으며 김이부와 대면대면하게 지냈다. 그리고 6개월 전에 김이부에게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이때까지 서운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부 털어놓았고 내 마음이 더 이상 열리지 않아서 언니와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 뒤로 연락한 적이 없고 인연이 끊길 줄 알았는데 김이부의 방송에서 윰꽃 채널에 관한 질문을 받고선 윰댕이란 꽃빙이랑 저랑 셋이서 컨텐츠 하기로 했는데 윰댕이가 아파서 파토가 났었고 이번에 둘이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는 윰댕한테 들은 이야기가 없네요 라고 했다고 한다. 나는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같이 안 한 건데 김이부는 마치 내가 왕따 시키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는 언급으로 어그로를 생성했고 나는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명차 우리들의 일이 왜 인연을 끊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방송을 했다. 자, 이게 대도서관 이제 아내분인 BJ 윰댕이의 일단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이부의 입장인데, 윰댕이가 말한 대로 애증의 관계이자 라이벌 관계를 인정합니다. 별풍선 수입을 물어본 거 인정. 하지만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BJ들 수입이 투명하게 보였었는데 어느 순간 블라인드가 돼서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감이 오질 않아 참고하려고 물어본 거다. 이건 좀 웃기지 않아요? 제가 코멘트를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프라이버시거든요. 너 얼마 벌었냐는. 별풍선 몇 개를 받았냐를 자기가 어느 정도를 잘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물어봤다라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리 가깝더라도 프라이버시거든요. 수익 같은 경우에는. 못되게 말한 거 기억 안 남. 하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 주는 말 종종 했을 가능성 있음. 이게 뭡니까? 컨텐츠 따라한 적 없고 나는 방송하면서 컨텐츠나 이벤트 이런 거 귀찮아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음. 또 윰댕이 따라했다고 주장하는 포스트잇 등등은 다른 BJ들도 다 하고 있는 거였음. 의상 따라 입은 적 없고 동시간대에 방송하는데 따라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며 따라하면 이길 수 있냐. 나만의 것을 하는 게 낫지. 나는 절대 그런 성격 아님. 유튜브 따라한다고 화낸 거 인정. 하지만 윰댕이 언니도 예전에 내 컨텐츠 따라했잖아 라고 했을 때 나는 따라한 적이 없다라고 대꾸했으며 지금은 안 따라하잖아 따위의 말은 한 적이 없음. 폭언한 거 인정. 하지만 1,500만 원 갚으라는 말에 폭언을 한 것은 아님. 그냥 난 더 웃긴 거는 김이부가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1,500만 원을 왜 빌렸을까요? 난 그게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1,500만 원은 당시 차 사고가 나서 급하게 빌린 적이 있었고 그 이후 당연히 갚았으며 돈 때문에 폭언하거나 싸운 것이 아니며 나 그 정도 클래스 아님. 그러니까 차 사고 때문에 급하게 빌렸는데 그거를 윰댕이 자기가 사정이 그러니까 갚아달라고 할 때까지는 안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3년 전 그 시기에 윰댕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나와 매일 통화하는 상황이었으며 윰댕이 그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힘들 것을 염려해 내가 심리치료를 권유했다.
내가 요즘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게 됐어라는 말을 뜬금없이 타이밍에 윤댕을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심리치료를 권유하면서 한 말임. 윤댕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송을 포기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쓴소리를 심하게 한 것이 윤댕 입장에서 폭언으로 받아들여진 것. 윤댕에게 욕설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다만 이때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윤댕이 예전에 나에 대해 뒷담화 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로 인해 앙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윤댕이 나는 언니랑 평생 갈 사이라고 생각해서라고 하는 말에 나는 너랑 평생 갈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못되게 대꾸했다. 이게 폭언이죠. 그로 인해 인연 끊자는 말이 오갔긴 했지만 나도 말이 심했다고 생각해서 추후에 내가 윤댕에게 인연 끊지 말자라고 연락을 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 통화를 하면서 윤댕이 이전 얘기들을 전부 꺼내면서 마음이 안 풀린다고 얘기를 했고 나는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며 좋게 지내는 사이로 남은 줄 알았지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윤꼬 채널이 생기면서 나에게 이분이 왕따냐라고 어그로를 끄는 시청자들이 많았고 나는 소속사가 달라서 회사 사정상 같이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와전되어 윤댕 귀에 들어갔고 나는 윤꼬 채널에 대해 헐뜯은 적이 없는데 윤댕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에게 전화로 묻지 않고 대뜸 시청자들 말만 믿고 방송을 켜서 내 험담한 걸 노이에 이해하지 않고 윤댕에게 실망했다. 자, 이렇게 이제 양측의 주장입니다. 크게 가감 없이 양측의 주장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는데 또 강남역 유 선생님이 또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전반적인 진술을 봤을 때, 전반적인 지금 진술을 봤을 때 사실은 뭐 네티즌들도 뭐 다수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만 윤댕의 진술에 설득력이 좀 있다. 김희부의 진술보다는 윤댕의 진술에 뭔가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감정을 절제하면서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려는 노력이 좀 있는 것 같고 김희부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실은 팩트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항변을 할 때 가장 답답한 게 추상적인 답변이거든요.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잃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댕이 그 방송에서 해명을 하고 주장을 하는 바는 구체적이고 뭔가 기억이 안 난다라든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든가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데 어떠한 말을 들어서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인데 김희부의 진술의 대부분의 내용은 추상적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그 판단이 상당수의 다수의 이 시청자들도 유심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만에 김희부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20만이 무너졌고 지금 최근에 저희 뉴커 기사에도 올라갔습니다만은 상당히 뭐 이미지가 크게 나쁘질 않았는데 최근에 올린 김희부님 2시간 만에 달라진 이 온도차 무엇이라는 최근 파일이 조회수가 37만 2천인데 좋아요가 2,779개인데 싫어요가 23,577개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김희부라는 BJ가 말을 잘하는 여성 캠방 BJ는 맞는데 이 윤댕과의 논란의 사건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나 팩트폭행이 아닌 본인의 애청자, 그러니까 본인의 애독자가 되겠죠. 구독자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의 심리에 기대서 그렇게 발언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는 시청자에게는 결국은 얻지를 못한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면서 지금 윤댕의 개인 채널은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고 좋아요도 늘어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오히려 김희부는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김희부가 자기 주장을 얘기하면서 합니다. 윤댕이가 힘든 시절에 힘내라고 한 얘기였다. 근데
사람을 위로할 때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치부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힘내라. 응원아 뭐 도움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이런 거지. 그렇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야 너 심리 상담해라.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으로서는 그게 조언일지 몰라도 상대방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그 전화 통화하면서 힘내라. 언니가 옆에 있어줄게. 언제든지 뭐 해라.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이게 도움을 주는 거지. 심리 상담해봐라. 내가 도움이 되더라. 라든가 불필요한 사족들을 너무 많이 단 거죠. 상대방이 아끼는 사람이나 상대방의 지인이 힘들 때는 그 사람들에게 쓴소리나 아니면 뭔가를 그런 걸 하기보다는 그 사람 옆에 있어주고 같이 뭐 좀 위로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지금 윤댕이가 말했던 내용이나 김희부가 말했던 내용을 보면 가장 힘든 시절에 그러한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희부의 입장에서는 나는 위로였다 라고 하지만 그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역지사지의 입장을 봤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위로가 오히려 자기한테는 상처가 돼버렸던 거죠. 왜? 안 그래도 자격지심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고 막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그렇게 잘 나가던 아프리카 TV의 투탑이었는데 그 1,000 얼마를 빌려줬는데 그걸 안 주니까 사실은 그건 알아서 줘야 되는 거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한 달 수익이 얼만데 나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돈을 달라고 할 때까지 안 줬다는 게 난 너무 경이적이지 않나 너무 놀랍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안 갚아도 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1,500만 원이면 아무리 뭐 아프리카 TV 양대 선막이고 뭐 한 달에 뭐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얻었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상대방이 갚아달라고 사정이 있다고 해서 갚아달라고 할 때까지 김희부가 안 갚았다는 게 나는 더 가장 놀랐던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의 핵심을 보면 첫 번째 키워드는 그 1,500만 차 사고 나서 긴급하게 1,500원을 빌렸는데 그렇게 그것도 별풍선 수익은 현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TV는 예전에는 저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만 환전이 됐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2회 정도 뭐 환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별풍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받으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환전이 가능한 건데 그거를 1,500만 원을 윤댕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갚아달라고 할 때까지 안 갚았다는 게 일단 첫 번째 김희부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고 두 번째는 윤댕이 가장 힘들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그런 조언을 했어야 되는 건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도서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채찍질이나 뭐 방송 포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됐을까라는 두 번째 민심을 잃은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팩트 체크에 있어서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감정에 자기 애청자의 그런 거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오랜 애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구독자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대다수의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설득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희부가 구독자가 줄고 지금 싫어요 테러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빅3다라는 얘기죠.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김희부가 아무리 갑자기 뭐 차 사고가 나가지고 현금이 필요하니까 현금이 당연히 없을 경우에 환전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빌렸더라도 바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냐. 지금까지 번 돈이 얼만데 라는 퀘스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윤댕이 뭐 아시잖아요. 뭐 신장 이식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위독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나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을 시기에 과연 그런 조언을 했어야 되는 건가? 라는 퀘스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팩트 체크에 있어서 너무 추상적이고 그런 자기 지지자들의 기댄.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희부의 방송을 봤던 사람들은 항상 당당했고 뭐 온갖 그 공격이나 이런 거에도 당당하게 막 그런 여장부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런 상황에서까지 과연 그런 컨셉을 유지를 했어야 되느냐. 그렇죠? 같은 여성이고
그리고 동생이잖아요. 많이 아팠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까지 여장부의 컨셉이 안 먹힐 상황인데 그런 자기가 하던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악재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싫어요 테러가 있고 구독자가 뭐 예측에 따르면 구독자가 더 빠질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희부는 120만 대군이고 윤댕은 70만 대군인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한 50만 차이가 났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김희부 쪽이 지금 그 빠지고 있느냐? 그거는 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아까 160만 대군이. 근데 비단 솔직히 뭐 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성 BJ들끼리의 아무리 자기 아내라고 해도 마음은 당연히 아내 편이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방송에서 개입은 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도서관의 팬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대도서관 마음이 얼마나 좀 씁쓸하겠어요. 본인은 이제 약속된 방송은 진행을 해야 되고 아내는 한쪽에서 그거 해명하고 있고 몸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심전심으로 대도서관 팬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대도서관 팬인데 우리가 대도서관이라면 얼마나 지금 속상할까. 그 여성 BJ들끼리의 그런 논쟁이기 때문에 간섭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심전심으로 한 대도서관의 160만 대군의 일부 시청자들이 이제 김희부에 대해서 이제 보이콧을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대도서관 팬이나 윤댕 팬이나 그런 팬들이 김희부에게 싫어요를 하고 그 다음에 구독자를 이탈하고 이런 것들이 정당한 행위인가라고 이제 묻는다면 저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티즌들이나 시청자들, 독자들이 어떤 방송을 보는 것도 그분들의 선택하는 것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른 것도 권리지만 싫어요나 구독을 해제하는 것도 역시 그분들의 권리입니다. 그들이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저항권, 그러니까 난 거부한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에게 부여된 서비스에서 부여된 방법으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둘이 통화하고 나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저는 이거는 김희부 쪽에서 정식으로 공개 사과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이후에 뭐 용서를 하든 뭘 하든 그거는 윤댕 쪽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네티즌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정말 그러니까 본인의 기존의 그런 당당하거나 그런 컨셉이 아닌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그래도 한때 본인이 아꼈던 동생이고 그러면은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이게 그나마 지금 하지 그동안에 그냥 시간 지나면 흩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대형 악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남순과의 합동 방송 때문에 내부 애청자들한테 반발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 번 하기로 했던 게 두 번 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논란이 있고 막 떠나간 사람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인기 있는 BJ들은 서로 친한 것 같지만 뒤로는 엄청나게 견제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습니다. 이런 견제나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경쟁을 해도 서로 이제 좋게 지내기로 했으면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너 별풍선 얼마 벌었어 오늘?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뭐 저도 뭐 많은 아프리카 TV의 정말 대표적인 두 여성 BJ로서 오랫동안 제가 뭐 두 분보다 더 방송을 더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W 시절도 마찬가지고 지켜본 저로서는 정말 이게 표면적으로 사실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남자 BJ들은 안 할 것 같죠. 남순, K, 철구, 봉준, 감스트 서로 막 합동 방송하고 막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신경 안 쓸 것 같죠. 다 체크합니다. 왜 BJ가 좀 대범하게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느냐? 그게 돈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시청자 수 그리고 열혈팬 누가 어디서 몇 개를 쏘느냐가 그 사람들의 존심이고 자존심이고 프라이드고 그게 무너지는 순간 돈이 날아가는 거기 돈이 날아가고 인기가 날아가. 그러니까 왜 시청자 수를 많이 모으려고 하고 왜 어떻게 아둥바둥 하려고 하냐면 그게 이꼬르 돈이기 때문이에요. 광고 단가 그리고 아프리카 TV의 자신의 입지
이런 거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합니다. 네. 수시로 체크합니다. 수시로 체크하고 유튜브로 넘어간 사람들도 구독자 이런 거 수시로 체크합니다. 좋아요 수시로 체크합니다. 왜? 그게 돈이기 때문에. 돈이고 자기 벌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BJ들을 취재하고 겪어봤지만 그거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대도서관, 노래하는 코트, 철구, 뭐 누구,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 체크하고 자기 순위 랭킹, 구독 뭐 이렇게 체크하고 즐겨찾기 수 다 체크하고요. 매일 와서 봅니다. 그게 자기들의 그리고 이 아프리카 BJ를 포함해서 인기 BJ들의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다니는 사람들 아까 뭐 김희부가 심리 상담사를 만나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멘탈이 상당히 약합니다. 멘탈이 아프리카 TV 보면 남순이나 뭐 누구 어떤 BJ들 갑자기 막 비공개로 전환해놓고 방송 닫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진심이에요. 빡 돌았다고 하죠. 멘탈이 붕괴됐을 때. 그거 진심이거든요. 다 때려쳐버리겠다. 근데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뭐다? 돈. 왜? 아니 그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어떻게 올라왔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노가다하고 뭐 다른 거 해가지고 그 돈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우리나라 같이 스펙 중요하는 사회에서 서울대 연고대 나와도 직장 못 잡아가지고 쉬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그 사람들 스펙으로 나가가지고 어디서 그 돈을 만져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어떤 인고의 운도 따라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거를 놓치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뭐 아프리카 TV 있을 때부터 BJ 아카데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기술 교육이나 컨텐츠 개발 이런 거 기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멘탈, 정신 이거는 진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 뭐 실제로 작년했나요? 올해 초였나? 작년인가 작년 말인가 그 배우 출신 여성 BJ가 자살했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스트레스, 방송에 대한 스트레스나 경쟁, 그다음에 살아남아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 항상 하잖아요. 이거 BJ 나도 해볼까? 정말 등신 같은 얘기예요. BJ 이거 뭐 유신도 그냥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루에 뭐 10만 원씩 버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거 뭐 개나 소나 누구나 할 수는 있죠. 근데 거기에 발을 디디는 순간 돈도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자기 삶이 바뀌어요. 자기가 BJ로서 성공하려면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여자 밝히면 여자 문제 나와 여기저기 사건 터져 난리도 아니죠. 자, 아무튼 김희부 윤댕 사건,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김희부에게 인터뷰 요청, 트레저 헌터의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추가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제가 해결법은 전체적인 상황이라는 걸 봤을 때 김희부가 불리하다. 팩트체크나 팩트폭행에 있어서. 그러니까 김희부가 요거는 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공개 사과를 하고 그다 당사자에게도 사과를 하고 이유 막는 어떠한 해명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미 네티즌들의 상당수가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판단을 했어요. 두 명의 진술을 듣고 누구가 더 진실에 가깝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판단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의 심판, 시청자의 심판은 냉정합니다. 거기에 거부하고 대항할수록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커다란 댐도 개미 구멍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 이건 나중에 난 자존심 지킬 거야 이렇게 하지만 금세 무너집니다.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100만을 넘어가면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 100만 명이 구독은 해놨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주느냐가 관건인데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일정 숫자의 구독자가 넘어가고 나서 그 채널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있었냐면 그 카페,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가 그렇거든요. 회원수가 막 되다가 일정 수 어떤 회원수가 되고 나면
이제 싹 빠져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사막화가 돼버리는 거죠. 사막화 괜찮나요? 사막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채널 사막화가. 그러니까 지금 100만 넘기고 뭐 수십만 넘긴 채널들도 그게 이제 주춤하고, 왜냐하면 더 이상의 것을 보여주질 못하니까 그 구독자들이 구독은 해놨는데 점점 흥미가 떨어지니까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거나 사막화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화 현상에 걱정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빨리 인정할 거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윤꽃 채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텐데, 애초에. 근데 윤꽃 채널을 언급하고 그게 오해가 났고 해가지고 결국 과거사가 다 들통이 나버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 대응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동액 자살, 세아집 성추행 두 개의 DNA. 어제 제가 길게 얘기했으니까, 자, 동액 자살 사건, 그 다음에 이 원인이 됐던 지난 7, 8월에 세아집에서 있었던 여성 성추행 사건에 관련된 그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탐사보도 프로그램 관계자하고도 계속 통화를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창이라는 분, 그러니까 동액이 살아있을 때 많은 얘기를 들었던 분들, 그런 분들의 제보가 지금 절실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제보대로 그 피해 여성의 몸에서 두 개의 DNA가 발견됐다면 이거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했다시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손을 잡거나 서로 뭐 스킨십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DNA가 묻었을 가능성이 만약에 제기가 된다면 이거는 동액이 주장했던 억울하다라는 그런 주장의 설득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찰 수사는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경찰이 그 남비제이 3명 중에 1명이 죽었다고 해서 자살했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냥 묻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큰 공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동액이 팝콘TV나 이런 곳에서 성인 방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억울한 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의 목숨은요 무게를 재보면 똑같습니다. 이건희의 생명이나 동액의 생명이나 유신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은요, 사람의 생명은 무게를 재보면 그 무게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말이죠. 동액이 무슨 사람을 죽이거나 막 엄청난 중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 성인 방송을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성인 방송 한 사람이니까 억울해도 뭐 우린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본인이 아끼는 사람들이 똑같은 억울함을 겪었을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여튼 이 동액 자살 사건, 그리고 원인이 됐던 지난 여름에 세아집 여성 추행 사건, 그리고 제보자에 따르면 두 개의 DNA,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개그맨 최군의 재검 결과에 대해서 저희 쪽에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알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개그맨 최군하고 소송 중인데 1월 중에 이제 최군이 증인으로 나와요. 증인으로 나와서 그때 밝혀지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병무청에 질문을 하면 프라이버시라서 밝힐 수가 없다. 그 작년에 그 논란이 그 막 검색어에까지 걸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시끄러웠는데 그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게 프라이버시랍니다. 그리고 최군 측에서는 지지난달인가요? 뭐 그 저 고소한 결과 발표하면서 재검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나오면 밝힐 이유는 없지만 적당한 시기에 밝히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 아프리카 TV 체육대회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 형정소송 승소하고 나서 한참 지나가지고 재검 받고 나서 지금 나오고도 남을 시기인데 병무청도 쉬, 최군 쪽에서도 쉬. 도대체 이거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최군이 MBC 공채 개그맨이고 연예인이고, 그 다음에 수입도 많고, 그 다음에 작년에 두 번의 논란이 있었잖아요. 군대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두 번이나 거짓말해가지고 논란이 몇 년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그 큰 논란이 있었고. 근데 왜 이렇게 무관심을 한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철구 군 연기 사유,
유신영한테 언제든지 보여주겠다. 적법한 절차로 연기했다. 왜 안 보여주는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철구 군 연기는 어떻게 한 겁니까? 밝혀줘야죠. 왜 방송에서 수만 명 앞에서 유신영이 언제든 유 기자님이 언제든 요청하면 자기가 합법적인 연기 자료가 있으니까 다 보여주겠다, 인증하겠다라고 해놓고 왜 몇 달째 메일만 확인하고 연락을 안 주는 겁니까? 자, 김어준이 밀고 있는 유행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유행어라면 유신쇼의 유행어 최군 철구 군대 언제 갑니까? 언제 갑니까? 철구 맨날 연말 무슨 사건만 터지면 곧 군대 가니까 봐주자. 연지 때문에 봐주자. 지금 몇 년째입니까 도대체? 군 연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철구를 보면은 군 연기계의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예요. 마법사예요, 마법사. 아니 도대체 군 연기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유로 몇 년 동안 지금 그 철구 나이 때까지 어떻게 연기했는지 그냥 밝히면 되거든요. 근데 유 기자님한테는 꼭 밝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연락을 메일만 확인하고 답변을 안 하고 찾아가야 되는 건지 뭔지 정말 군대 언제 갑니까? 그리고 철구는 군 연기 어떻게 한 겁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자, 전화 받기 전 다음 내용입니다. BJ 세야가 또 그 동핵 그 자살 사건과 연계된 세야 집 성추행 사건을 아까 얘기했었는데 세야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다른 사건도 있는데 그 기사를 아직 제가 못 썼는데 BJ 세야 게이 클럽 손님들 얼굴 노출 논란. 자, 이 동성애자분들이 가장 민감한 게 아우팅입니다. 여기 전문 용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동성애자분들, 게이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가 게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홍석천 씨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있었죠. TVN이었나? 커밍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 친구라든가 가까운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하는데 요거의 반대말이 아우팅입니다. 이건 정말 인권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는 거죠. 인권단체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이고 게이인 거를 알아냈거나 우연히 알은 거를 공개적으로 다 퍼뜨려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인격살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프리카 TV에서 파트너 BJ와 베스트 BJ로 활동 중인 BJ 세야가 지난 12월 10일 방송 제목으로 이태원 비누 파밍 남자 형들 막 다뤄주세요 라고 달고 이태원의 한 게이클럽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세야는 게이클럽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관계자에게 촬영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괜찮을 거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했으나 일부 사람들의 얼굴이 공개되어 일명 아우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야가 방제로 사용한 비누 파밍. 우리가 파밍이라고 하는 게 배그에서 그 이제 총이나 이런 것들 줍는 거를 이제 파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누 파밍. 비누라는 의미가 뭔 줄 아시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샤워할 때나 손 씻을 때 쓰는 그런 인삼 비누, 오이 비누, 알뜨랑 비누가 아니에요. 그런 비누의 의미가 아닙니다. 비누 파밍의 의미에 대해서도 동성애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비누라는 표현은 남성이 샤워를 할 때 다른 남성이 비누를 바닥에 일부러 떨어뜨리고 주워달라고 해서 엎드리면 강제로 성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학문 삐리리를 그러니까 성행위를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명 남성 간의 성행위를 비누를 줍는다라는 표현으로 커뮤니티와 SNS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짤도 막 이런 거 있는데 영화도 뭐 이렇게 그런데 뭐 교도소나 아니면 군대에서 갑자기 뭐 선임이나 이런 사람들이 샤워를 하다가 비누를 떨어뜨려 앞으로 그래서 주워달라고 하면은 성폭행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뭐 농담 반 그 동성애자들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세야 방제의 비누 파밍은 동성애자들을 모욕할 수 있는 발언, 소수자들을 사회적 그 소수자들을 비하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우팅은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주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 쓰는 말이다.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는 것으로 스스로 밝히는 커밍아웃과는 다르다. 당시 게이클럽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세아가 잘 알려진 BJ로 아프리카 TV에서 생방송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있었다. BJ 세아는 게이클럽 방송을 진행하면서 비누가 이제 남자 이런 표현이지 게이 떴대 벌써 난 성소수자분들이 예쁘장한 남자분인 줄 알았는데 털보 형님들도 있고 그렇더만 이라는 자극적인 멘트를 하기도 했으며 채팅창에는 게이를 비난하는 글들이 난무했다. 그러니까 뭔가 자극성 있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다른 사람의 권리라든가 다른 사람의 그런 어려움은 자 가게 운영하는 사장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게이클럽을 운영하는 사장이나 직원이면 손님들의 동의 없이 그거를 찍거나 실시간으로 나가게 되면 손님들의 인권이나 그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난 저기 게이클럽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손님들이 들락날락하고 오는데 그 사람들의 동의를 다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오늘 무슨 뭐 아프리카 TV로 생중계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BJ 세아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그 게이클럽 그거에 대해서도 뭐 괜찮겠죠라고 얘기한 사람도 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생각이라는 거를 좀 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슈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걸 외면하고 무시하고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테일 논란입니다. 신테일 논란. 자, 신테일이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에서 돈 벌고 이제 그거 그만두고 유튜브에서도 짭짤하게 돈을 벌었었죠. 근데 유튜브에서 이제 갓건배 논란으로 아웃되고 나서 그 돈 번 돈으로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다시 유튜브에 복귀를 2차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갓건배도 실패를 하고 이제 뭐 외국 그 플랫폼에다가 동영상 올리면서 후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갓건배 논란 있을 때 했었죠. 저 갓건배라는 사람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저 사람은 여성 인권을 위해서 저러는 게 아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미러링이라는 방법으로 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포장을 해줘도 저 갓건배라는 사람은 절대 여성 인권가가 아니다. 운동가가. 여성 인권가면 저렇게 여성 욕먹이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게 입증이 됐잖아요. 나한테 맨날 뭐 갓건배 편을 들었다, 페미니스트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신테일도 뭐 어렵다. 뭐 다른데 그 뭐 관종의 삶인가 뭐 어디 뭐 다른 푸어 방송이나 나와서는 자기가 힘들다. 아니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뭐 어떻게 막 화려하게 다니더니 그 몇 개월 만에 그 돈을 다 썼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뭐 규민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규민태도 뭐 분식집 만들어가지고 뭐 빚을 졌다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신테일, 김윤태, 푸어 그 느금마 엔터테인먼트의 말은 정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뭐 그 시청자들의 힘으로 유튜브에 복귀는 계속해서 철퇴를 내리고 있는데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돈이 진짜 없는 건지, 있는데 속이고 다시 더 벌려고 하는 것인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전화 받을게요. 잠깐만. 자, 050-2323에 5549번으로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뭐 상담, 개인기, 뭐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날씨가 장난 아니네 진짜로. 자, 지금 전화기를 켜야 되는데 디스코드를 켰어요. 자, 전화 연결을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10분에 GAL 시청자 롤 연승전,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일반 시청자 참여 연승전을 진행합니다. 사용자 게임 GAL 선착순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050-2323에 5549번입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자기소개! 서울에 26이요. 코지랄. 네, 유신님. 네, 의견 말씀하세요. 그 네이버에 이제 유신님 치면은 뭐 직업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목소리 가까이 크게 하시고라고요. 네, 근데 그거 돈 주면은 그 신청되는 거 아니에요? 돈 주면 하는 거 맞나? 아닙니다. 그럼 네가 돈 주고 한번 너 코배달 아니야? 아니, 코지랄인데. 코지랄하고 돈 코배달하고 주면- 동일 인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비슷해. 근데 그 돈 주면은 그냥 그 등록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네이버에 10원 한 푼 준 적이 없습니다. 뭐 네이버 내정자 있나? 하는 사람? 아니요. 저 예전에 그 소닉 그 온게임넷 네. 예전에 온게임넷 그 MC는 괴로 MC였잖아요. 그때 네. 소닉 팬들이 먼저 소닉을 등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 기간 TV나 케이블에 MC를 하게 되면 걸어주거든요. 방송인으로. 근데 이제 내가 방송에서 농담을 했어요. 아니 유신 소닉인데 노는대학 팬분들 소닉만 등록해주고 황효진만 등록해주고 나는 안 등록해줬네. 챗 그랬더니 그 팬분들이 또 등록을 해준 거예요. 유신도. 근데 그 유신님 직업이 뭐 MC 이렇게 뜨던데. MC 죠. 신문 방송인 뭐 이렇게 뜨던. 신문이는 근데 신문. 맨날- 예. 맨날 이렇게 막 어그로 끄니까 그냥 화제 인물로 해야지 그렇게 MC 이렇게 뜨면 아니 MC를 했으니까요. MC는 괴로에서 1년 넘게 MC를 했어요. 1년 가까이. 맨날 제목을 어그로 끄니까 그냥 화제 인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어그로라고 하는 것은 방제에 적어놓고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딴 얘기를 하는 게 어그로고요. 저는 방제에 적혀 있는 내용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그로가 아니죠.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 뭐 방제 보고 들어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방제 보고 어그로지. 아니요. 방제로 그러니까 다가와서 어그로라고 하는 그 것은 예를 들어볼게요. 김이부나 윤댕에 대한 그 논쟁에 대해서 요즘 논란이 되니까 그걸 방제로 적어놓고 그 얘기는 안 해. 사람들만 끌려고 해. 후원만 받으려고 해. 그게 어그로고요. 저는 김이부 윤댕 논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 기사를 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한 기재로서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시청자한테 정보를 전달하잖아. 그게 어떻게 어그로예요? 예를 들어서 연예가 중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연예가 중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승기가 사고를 쳤다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승기가 영화 계약했다를 뻥친 거야. 그건 어그로죠. 하지만 이승기 영화 뭐 출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인터뷰해가지고 다루면 그건 어그로가 아니죠. 정보죠. 언더스탄? 유신님,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저도 중대 발표 좀 하나 하려고 유신한테. 제가 어제 유신님이랑 통화한 거를 우연히 들었어요. 제 목소리를. 네. 굉장히 몰상식하고 좀 토악질이 나오더라고요. 제 모습이. 네. 원래 그랬어요. 삶이 그런데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혹시 제 목소리 듣고 이거 걔 아니야? 이렇게 좀 알까봐 영상을 좀 지워줄 순 없나. 영상을 지워달라? 내가 왜 지워달라 해야죠? 제 목소리 부분만 좀 삭제를 해주던가 좀 했어요. 저희 내가 왜 그래야 되죠? 코지랄이라는 닉네임 달고 이제 유신님한테 전화한 일 없을 겁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요. 서운하죠, 솔직히.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서운하죠. 아니요? 서운하지. 중대 발표. 누가 나 알아볼까봐 두려워. 코지랄의 닉네임 달고 본인 목소리, 그러니까 본인 영상 삭제 바람. 그리고 이제 코지랄이라는 닉네임 달고 이제 유신쇼 전화 통화가 없을 예정. 그건 네 사정이고요. 기사 써주고, 아무튼 그건 네 사정이고요. 기사 써주고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너 같은 그냥 너 같은 코코팜이라는 닉네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너 같은 미세먼지 같은 인간은 누가 신경도 안 써요. 자 050-2323-5549번으로 코지랄 같은 내가 오죽하면 지랄로 정해놨겠어요. 자, 어그로와 정보 전달.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BJ 사건 사고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줄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대한민국에. 대도서관이 해줄 거야, 철구가 해줄 거야.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개수작 아니면 자기 소개요.
천안에 25이요. 천안에 25. 처음 전화하신 건가요? 네. 네, 의견 말씀하세요. 목소리 크게 하시고요. 여보세요? 네. 네, 들리시죠? 네, 의견 말씀하세요. 네, 그 고민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치킨 먹을까요? 피자 먹을까요? 사약이요. 자, 닉네임 코사약. 아, 코사약? 네. 딴 거 주면 안 돼요? 치킨 응? 사약 먹으라고요. 닉네임 다른 거 안 돼요? 치킨 먹을까요? 아까 뭐 먹을까라고 했죠? 네. 뭐 먹냐고 그랬냐고. 치킨이랑 치킨 먹을까요? 뭐 먹을까요? 피자요. 알겠습니다. 저기 사약 드세요. 네. 네. 닉네임, 네. 요즘 고민이 좀 있는데요. 네. 하... 빨리 얘기하세요. 내일 전화할게요. 죽을라고 이런 씨. 이것들이 오늘 무슨 단체 협약 맺었나? 이거 무슨 죽을라고 이게.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심했겠지. 전화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네? 본인도 좀 한심하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부산의 42. 코남불. 자, 수화기 가까이 좀 대세요. 지금 수화기를 가까이 안 대고 있어요. 아까 유진 방송 중에 네. 뭐 남자끼리 뭐 학문 뭐 하면서 뭐 얘기를 하던데 네. 19금 안 걸고 그런 얘기가 됩니까? 학문으로 한 성행위 이거 왜 뭐가 문제예요? 뉴스도 나가는데. 그러니까 비누 학문으로 한 성행위가 뉴스로 왜 나가요? 다 나 나가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는데 취질에 관련된 그럼 뉴스에서 뭐라고 그래요? 취지라고 성행위하고는 다르지. 아, 그러니까요. 그 비누 파밍이라는 게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발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정적이거나 음란할 수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합하지. 대장 학문과 의사가 여러분들 치질에 안 걸리려면 학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씻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유진이 성행위를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말했잖아요. 뉴스를 전달하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아니 성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 남자끼리 하는 성행위를. 그러니까 그 세아가 방제로 했던 그걸 그렇게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다른 얘기를 어떻게 해요? 비누라는 뜻을 비누 파밍이 왜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말한지를 설명을 하는 건데 그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해야지. 청소년들이 보는데 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게? 들어보세요. 청소년들이 보는 청소년들이 그걸 보다가 비누 파밍이 되나 하고 자기들끼리 해보면 어떡할 거예요? 청소년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문제지 그런 비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청소년들도 배워야죠. 그 뜻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자기들도 성행위에 관련된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야기는 왜냐면 청소년들끼리도 아무 생각 없이 뭐 비늘을 줍는다라든가 이런 비하 발언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잘못된 언어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보를 전달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정적이고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행위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때는 19금 안 걸어도 청소년들이 다 아니죠. 된다. 아니죠. 구체적인 성행위라든가 부부 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19금을 걸어야죠. 하지만 일반적인 성관계는 19금을 거는데 무슨 간의 성관계는 왜 19금을 안 아니 걸어요? 얘기했잖아요. 동성 간의 성행위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비누 파밍이 부각이 됐는데 비누 파밍이 왜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발언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야하다, 선정적이다, 음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정상인 겁니다. 호기심이 생기잖아. 청소년들은 그걸 모르는 청소년들은 아니 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뭘 뭐 청소년들이 호기심을 느껴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에 대한 거는 19금을 안 걸어도 돼요. 예, 그 제 방송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방심위에 심의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네이버에 남성 학문 성행위 딱 쳤을 때 그러니까 말기 자꾸 자 자꾸 내가 설명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세아가 방제로 했었던 게이클럽에서 방송하면서 비누 파밍에 대해서 왜 동성 비하 발언인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한 거기 때문에 그걸 자꾸 무슨 성행위 쪽으로 몰아가는 거 자체가 천박한 거예요. 본인이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의 수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고. 그가 어떤 그 의도로 시간에 어떤 의도나 한 어떤 가지 과정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나온 되는데. 얘기인지를 막 빼고 그거 계속 할 거예요. 내가 방송 진행합니다. 네가 진행하냐? 그 유진님 하고 이거는 내가 따지는 게 토론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어떤 성추행을 당했을 때, 예? 유진님이 얘기한 게 이제 그 당한 여성들이 바로 신고하지 않고 그날 오후에 신고했다는 데 대해서 어떤 의문을 품었잖아요. 저녁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 여자들은 의식이 없었을 거다, 몰랐을 거다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하잖아요. 아니요. 왜 뭐냐면 만약에 그 여성들이 인식을 한 상태에서 그런 몹쓸 짓을 당했다면 다른 방에 가거나 다른 사람을 깨웠겠죠. 그 집에는 5명이 있었으니까 남자 BJ가 3명이 있었고 여성이 2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 여성이 만약에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거나 아니면 바로 밖에 뛰쳐나가서 경찰에게 신고를 했겠죠. 아니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분위기상 나와보니까 성추행이라는 수치심이 들어서 그 오후 늦게 신고했을 수도 있잖아.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왜 다 배제를 그러니까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들어보세요.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기가 그러한 여성이 그걸 당했을 경우에 신고할 거라면 바로 신고하는 게 빠르죠. DNA 검출 그것도 마찬가지고 한참 지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어떤 다른 성추행을 당했을 때 그걸 한참 고민하다가 보름이 지나서 한 달 지나서 신고하는 여성들도 있어요. 있죠.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그건 직장이잖아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직장도 이렇고 지금 그 집에서 있었던 것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성행이라고. 아니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본인은 아까 직장이나 학교나 관련된 그런 경우의 얘기고 여기는 로렌의 지인이 소개해준 지인 여성들이기 때문에 당사자들과 다 몰라요.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인데 그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바로 신고를 하죠. 그걸 유신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TV에 그것이 알고 싶다나 무슨 그런데 보면은 그런 데는 전체 유신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들어보세요. 거기서 모르는 사람한테 당했으면 바로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한샘 그 여직원 신입 여직원 성폭행 논란에 관련된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렵게 직장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거를 대놓고 얘기하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상하 관계가 있거나 그런 불이익을 당할 만한 곳에서는 아까 본인이 코난볼이 말한 것처럼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당했을 경우에는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 씨는 무조건 당했다라는 거를 전제하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는 아니요. 거를. 그게 아니라 세아가 분명히 술을 먹다가 본인이 제일 먼저 자기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깼을 때는 여성들은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여성들이 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그 상황에 대한 그 대처 상황이 전개가 됐겠죠. 경찰이 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경찰이 아니고 지인이 성적인 관련된 그런 놀이를 하다가 기분 나빠서 갔을 수도 있지. 기분 나쁘고 간 다음에 나중에 고민하다가 이걸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여자들이 당했다. 어떻게 남자들의 힘에 의해 당했다. 계속 그렇게 정해놓고 계속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미 고소가 된 사건이에요. 뭘 정해놔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막 술 먹고 야한 게임을 하다가 집에 갔어. 그런데 성적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여자가 고소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개인 의견이네요. 나한테 그러니까 제가 토론을 하자고 한 거, 제가 얘기하는 건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이 유신이 상식이 부족한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여성이 어떻게 모르는 남녀가 모르는 집에 가서 술을 마실 수 있냐? 너무 소름 끼친다. 근데 요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유신 상식이 항상 그게 아프리카 기준이잖아요. 모르는 여성이나 이런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밤새 술을 먹을 수 있는 게 밖에서 놀다가
다른 데 안 가고 집에서 그러니까 코난블림. 가서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코난블림 중요한 게 뭐냐면 세아나 로렌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잖아요.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의혹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성이 그러니까 핵심 자 그럼 사실만 자봐세요. 사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자 팩트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자 그냥 코난블림 팩트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세아에 지금 나온 거는 세아나 로렌이나 아니면 창이 그 뭐야 동해같은 얘기를 들었던 지인의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세아의 말에 따르면 여성들이 그 가고 나서 그날 저녁에 동액을 지명해서 고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팩트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세아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는 만약에 여성들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세아가 자고 나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더 빠른 전개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추행 사건이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DNA 채취나 이런 것들도 빨리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원래 성폭행으로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미국까지 가고 자살을 할 정도면 관련자가 그럴 정도면 성폭행이 아닌데 성추행이라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성추행 정도로 사람이 자살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복합적인 다른 고민들도 다 있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동의가 아니면 몰라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추론해 나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그 이유가 사건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다고 추론하지 마세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복합적인 개인적인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 지인에게 그걸 억울하다라고 강조하진 않죠. 그걸 구체적으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동액이 뭐 돈 문제도 있고 뭐 빚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까지 자기가 이렇게 떠맡게 되니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본인 의도대 본인 얘기도.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동액이 죽기 전에 지인들한테 구체적으로 자기가 억울한 거를 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에 대해서 억울한 건데 여자들이 그러니까 동액이 아닌데 여자 오해를 해서 내를 아니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억울한 코난블이 문제가 뭐냐면 사실 확인. 내가 방송에서 한 얘기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까기 위해 전화했다는 게 지금 뽀록 난 거예요. 뭐냐면 아니 왜 억울하냐고. 내가 수십 차례 얘기했어요. 그 동액의 지인인 동생인 그 창이라는 사람이 들은 얘기로는 동액이 안 했는데 본인은 안 해서 그냥 술 취해서 잤는데 본인한테 어떤 인기 BJ가 그 어떠한 큰 잘못을 떠맡겼다. 그리고 본인이 총대를 매면 다 알아서 도와주고. 떠맡길 수가 없는 거잖아. 여자들이 진법을 해서 고소를 했으면 여자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만약에 여성들이 자기가 의식이 없어 술을 많이 먹어 잤어. 근데 나중에 일어나서 집에 가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기가 그러면 여자들이 자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근데 만약에 의심 상태에서 그러면 자기가 좀 이상하니까 자기 소개해준 그러니까 로렌에게 소개해준 사람에게 연락을 해. 오빠 아니면 누구한테 나 지금 왔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다 추론이죠. 아니 얘기를 하잖아요.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 딱 다 추론이죠. 아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성들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에게 성추행을 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술을 많이 취한 경우에서 자고 나서 나중에 인지한 경우.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나중에 그랬는지 그러니까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없으면 전체를 고소해. 경찰서 가서 나는 의식이 없었는데 내 몸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아니요. 그러면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그 여성들이 만약에 의식이 없는데 나중에 인지한 경우 그 로렌에게 소개해준 지인한테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 좀 여기서 계속 끊기잖아. 얘기 좀 끝내게 좀 맞추게. 네가 계속 여기서만 끊잖아. 이 설사똥 같은 인간아. 여기서 몇 번째 반복이야 지금 되돌림표로.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돼. 자, 그 여성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자기가 성추행을 당한 걸 인지를 했을 경우 전화를 한다고. 누군지 모르니까.
그 로렌하게 소개시킨 사람한테. 그러면 그 소개해준 사람은 전화를 얘기를 들으라고 말 좀 끊지 말라고 밟아버리기 전에 똑같은 부분에서 끊지 말라고. 얘기 다 끝났어. 똑같은 부위에서 계속 끝내. 되돌림 놀이도 아니고. 자, 그런데 그 여성들이 모를 경우, 자기들 성추행을 당한 것 같은데 모를 경우, 누가 했는지 모를 경우 그 소개해준 노래네. 아 정말 진짜 욕 나오네 진짜. 이씨,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지금. 말 못하게 하려고. 어? 팩트 폭행하면 당할까봐. 여기서 또 끊으면 너는 그거야. 불리하니까 이거 얘기하면. 그러니까 음소거를 할까? 음소거를 할까? 음소거를 해? 인간 대우하지 마. 벌레 취급할까요? 음소거하고? 사람 취급하면 이렇게 계속 끊는 거야? 결정적인 그 내용에서? 자, 결정적인 내용은 추론입니다. 자, 여성들이 듣고 나서 얘기하라고 결론을. 이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인간아.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여성들이 만약에 누군지는 모를 경우에는 로렌에게 소개시켜준 그 지인에게 연락을 했을 것이고 그 로렌에게 소개해줬던 지인은 로렌한테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세 명이서 얘기를 했겠죠. 야, 지금 여성이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누군지는 지금 확실치 않는데 당했다고 그거에 대해 뭐 지금 항의를 한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상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동혁이 말했다시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해 못하겠는데 뭐 소설 쓰고 있나? 아니 소설이 아니라 그 여성이 자기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중에 내가 지금 성추행을 당한 것 같은데라고 인지를 했을 경우에 지인한테 연락을 한다고 소개한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은 로렌한테 얘기했을 거고 로렌이 세 명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세 명이 동혁이랑 세야랑. 그러면 세 명이 얘기해서 동혁이 말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얘기해가지고 야 누구인 것 같다라고 전달해 주니까 그 여성들이 그 사람을 지목해서 고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게 어렵게 갑니까? 어렵게가 아니라 의식이 없었을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아니, 고소 성립이 안 되잖아. 아니 그냥 그 경찰한테 가서 내가 이래 했는데 이상하다. 거기에는 남자 4명이 있었다. 이러면 끝나는 거래. 아니요. 그게 중요한 자 그게 안 돼요. 자 들어보세요. 자 그게 2차 추론은 그게 안 된다고요. 여보세요. 2차 추론. 여보세요. 3차 추론은 피해자 여성이 자 들어보세요. 해서 그거를 여자한테 가르쳐줬더니 여자가 동행을 고소했다. 피해자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피해자 여성이 고소를 하려면 누군가가 특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었으니까 3명 중 하나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럴 개연성도 생겼다는 거죠. 의식이 없다면. 근데 여성이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어.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가서 지인한테 연락하고 로렌한테 연락해서 의논할 개연성도 있죠. 아니 유신님 한 방에 유신님 포함해서 3명이 있었어요. 1명 잡아가고 2명하고 3명이 있었어. 지갑이 없어졌어. 유신님 경찰에 신고할 때 내 지갑 없어졌는데 성범죄는 그렇게 안 돼요. 아니요. 지갑 없어진 거는 없어졌는데 누굴 통해서 물어봐서 아니요. 그 사람이 이 사람도 잡고 이 사람이 자 코난불님 이래서 1명을 지목해서 코난불님 돈 비우는 뭐라 합니까? 코난불님 성범죄하고요 절도하고는 달라요. 자 자기가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지갑이 사라졌어. 그러면 아무도 못 나가게 위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중립적으로 다 조사해보고 뒤져볼 수는 있어요. 근데 성범죄는 그게 아니에요. 성범죄는 아니 어쨌든 누군지를 모르면 그냥 다 같이 싸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있었다 해가지고 전체적인 조사를 하면 되지 왜 하필 1명 그게 안 된다고요. 경찰 지금 코난불님이 자 들어보세요. 코난불님 그게 어려운 게 성범죄는요 소환만 해도 그게 소문만 나도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거도 없는데 다 그 경찰에 소환해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경찰에서. 그렇게 못해요. 아니 그렇게 못해요 코난불님. 내가 어떤 경우를 겪었냐면 저희 뉴스 커뮤니티를 누가 해킹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해킹범을 안다 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는데 그 사람이 참고인으로 계속 출석을 거부했어요. 결국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고인은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아니, 사람들이 유신님이 고소를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피의자가 확정이 안 되면 참고인들로 소환을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나와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경찰이. 그러니까 본인은 누군지 모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불러들이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렵다고요. 수사 과정에서. 아, 모른다고 신고하고 끝내야지. 거기서 한 명을 지목했다는 거는 분명히 무슨 그 여자가 네. 확실히 갖고 있는 자기의 근거지. 남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소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고소를 했을 때 그 그러니까 여자들이 정말 잘못된 본인이 겁니다. 한 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저녁에 그래서 동액을 지명해가지고 고소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범죄는 누구의 말을 통해서 자기는 모르는데 아마 이 사람일 거다 해가지고 아니까 고소를 하기 힘들어서 하는 자, 거고요. 코난불님. 그 사람 고소하는 진짜 나쁜 사람이. 코난불님 중요한 거는 세아나 로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편적인 것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의혹 제기가 있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새로운 사실이 또 어떤 분이 제보를 했는데 경찰에서 DNA 검사를 했는데 2개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는 누군 겁니까 할 때 증인들이나 증거나 이걸 조합해가지고 그 의혹 제기를 하고 그 과정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아나 로렌은 유가족들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함구를 하고 자기 유리한 정보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는 동액이 주장하는 것에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동액의 주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능성에 대해서. 그게 전혀 있을 수 없는 무슨 황당무계한 가능성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황당무계해요. 전혀 무계한 게 없습니다. 어떤 게 황당무계예요? 하나도 없어요. 다 있을 수 있는 일들. 아니, 황당무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총대를 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그거 뭐 봐주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여자들이 한 명을 지목해서 고소했을 경우에 직접적인 그 여자의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식이 없는데 둘러 알아보고 한 사람을 고소할 수 없는 경우예요. 아니, 여성들은 동액을 지목해서 했고 그 이후에 DNA 검사나 이런 거를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지 뭔가를 그 여자들이 확실히 갖고 있어서 지목해서 고소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기요, 성추행이기 때문에 자 들어보세요. 확실한 성폭행도 아니고 성추행이면 CCTV 그 세아집 내부에 CCTV가 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말했다시피 성폭행이면 그거는 아무리 뭐 스킨십을 하더라도 터치할 수 없는 곳에 체액이라든가 정액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증거가 되겠죠. 그러나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술을 먹는 과정에서 스킨십을 하거나 손을 잡거나 할 경우에는 충분히 DNA가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강력한 증거로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피해자가 고소한 그 고소인이 지금 뭐 어떻게든 뭐 결과적으로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 사건이 종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더 의혹이 있고 실질적인 다른 범인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몰아간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왜? 세아나 로렌이 유가족 핑계를 대고 사실을 다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의혹 제기가 되는 것이고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겁니다. 여자들이 뭐 한 사람을 지목을 했고 그 지목을 한 고소 그러니까 피고인이 없으면 사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유신님 이걸 끝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며.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게 진실이 누구를 수사를 해란 말이에요. 아니요. 도대체. 그러니까 본인 말은 동액이 범인이란 얘기잖아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아까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피고인이라고 했어요. 피고인이 죽었으니까 끝나는 거라고 하니까 범인이 죽었으니까 끝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고소를 했고 고소한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요. 그러면 여기 성범죄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자 들어보세요. 끝나는 거라고. 그 여성 유신님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주범일 거라는 그 근거를 확 봐가지고 이 사건을 계속 파헤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제가 있잖아요. 말하는 거는 동액이 죽기 전에 지인에게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반론을 했기 때문에 이 범인이 그 용의자 중에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거는 고소를
지목해서 했기 때문에 끝냈다고 하는데 성범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에 한 명이라뇨. 그렇게 하면 안 용의자가 돼요. 지금 몇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공간엔 누가 남자 용의자인데요? 아니요 용의자가 선산에서 아니라 그 안에는 남자 BJ가 3명이 있었으니까. 아니 고소를 한 사람이 한 명이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건데 용의자라뇨.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용의 선상 네? 그러니까 제가 용의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여성이 동액을 지목해서 했다라고 세아가 했는데 그 말이 진실이라는 근거도 없어요. 그쵸? 아니 고장을 보세요. 그럼 가서 그러니까 제가 진짜가 자 코난불님 어떻게 더 올해는 고소했는지. 통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분도 통화를 해야 되니까 자 마무리를 지으면 세아의 말이 다 진실입니까? 용의자란 얘기를 할 자 수가 코난 본인이 얘기했어요. 자 본인이 코난불 얘기했잖아요. 용의자 중에 자 한 명, 용의 선상이라고 한 저는 명이라고 그걸 본인이 얘기했고요. 얘기했잖아. 자 나한테 떠넘기지 말고요. 본인이 아니, 아까 유시민 본인이 용의자 중에 한 본인이- 명이 없다고 해서 본인이- 이 사건 끝난 게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 동액은 자기가 나는 용의자라는 단어를 내 입에서 먼저 꺼낸 적이 있어요. 본인은 아까 동액을 피고인이라고 하셨어요. 고소를 했으니까 고소 당한 사람은 피고인 아닙니까? 피고소인입니다. 그러면 그 단어는 내가 잘못 말했네. 그러니까 그럼 본인이 피고인이라고 그 정정하면 저는 되잖아요. 용의 그러니까 그럼 본인도 정정하세요. 아니요 저는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왜? 세아나 로렌이 진술한 말이 다 사실이라고 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니, 용의자 그 중에 상황- 한 명이라며 용의자 용- 중에 한 명이 없다며. 그러니까 동액은 자기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 동액을 고소했는데 용의자가 동액이지 나머지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여성들이 자기들이 피해를 그러니까 여성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인지를 안 되겠네, 했느냐 이 안 사람. 했느냐 끝까지 수정 안 하려고 하네. 수정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의선상에 3명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서 여성은 용의선상에 왜 3명이요? 용의선상에 왜 그 세- 집에 용의를 모를 때 용의선상에 세 그 명이지. 집에 남성이 셋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여성들이 나중에 피해를 인지했는데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아, 말만 이해가 안 들어서는 되네. 한 내가 사람의 이 말은 사람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고소했는데 불간의 고소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용의자다. 자 들어보세요. 자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네.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은 동액을 지목했지만 동액은 자기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서로 그러면 만든지 아닌지를 밝히면 끝이잖아. 그러니까요. 서로 주장이 어긋나는데 근데 왜 나머지 사람이 용의자가 되냐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네. 자 여성의 말이 다 진실이라는 근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본인은 아까부터 결국 자기는 지금 혼자 코난불 집에 나한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자 고소한 여자도 진실이 자, 아니요. 아니고 코난불님 말고 나머지 코난불님 코난불님 뒷구석에서 밝히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이 사건 전체가 진실이 아니래. 코난불님 아이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각자의 의견을 조합해가지고 의혹이 있는 거를 밝히자는 것이지 본인은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동액을 아예 피고인으로 지정을 해버렸잖아요. 사건 고소인 죽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고소인이라고 그러니까 정정했으면 아니요 정정을 하기 전에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본인의 입장은 정정을 했으면 받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주장이 뭐냐면 정정까지 못하게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막 매도할 겁니까? 너는 인생을 내가 그 단어의 뜻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했잖아. 너는 인생을 정정해야 돼요. 정정한 이유. 아니 너의 이유에 인생을 얘기하세요. 정정하세요. 그냥 너의 인생을 정정해야 되니까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본인은 지금 여성이 동액을 지목했으니까 여성 말이 무조건 맞고 세아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세아 말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여자가 고소를 했지만 그 여자도 진실도 없고. 아니요 그 과정을 그 모르니까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 코난불님 그 똑같은 말을 없고 저희가 전부 다 추론 코난불님. 추론. 추론이 아니라 세아나 로렌이나 당사자들 이게 구석 대표 기자의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이 대표 기자의 문제고. 당사자들이 얘기한 내용에 허점이라든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해요? 사실을 자기 유리한 것만 밝히잖아. 하면서 가까이 하세요. 여기 찍었다가 저기 그러니까 찍었다가 내가 얘기하는 걸치지 거는 마시고. 자 코난불님은 지금 뭘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도 내가 방송한 내용이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말이 이렇게 잘못됐다 저렇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취재라도 하죠. 취재라도 하는데 자료라도 모으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내용도 헷갈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던데요. 아니 당신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100% 혼자 추론이고 혼자 잘못된 거 100% 추론 아니고요. 짓는 거예요. 세아 해명방송, 로렌 해명방송 다 자료 모아가지고 체크해가지고 자료 다 가지고 있고요. 그걸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추론하는 건 유신이고 그 추론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근거를 제시 못했잖아요. 본인도 자료 없잖아요. 용의자라고 한 것부터 사과하고 넘어가세요. 아니요, 사과할 게 없어. 용의선상에 있다라는 거는 저는 뭐 그거에 용의선상이 없잖아. 아니, 왜 용의선상에 있는데? 자, 동액은 자기 아니라고 그러고 세아도 자기 아니다. 로렌도 자기 아니다. 나. 여자가 동액을 지목했다. 그렇다고 동액이 범인이다. 난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이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판사가 아니잖아요. 검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 여성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는 거죠.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지옥에나 가버려요. 반사. 굴절.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자, 050-2323의 5540은 저는 용의선상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액은 자기가 아니다. 세아는 자기가 아니다. 로렌도 자기가 아니다. 자, 셋 다 자기가 아니래요. 근데 여성은 저녁 때, 한참 지나서 저녁 때 동액을 지목해서 고소를 했어요. 저녁에. 세아는 자기는 술 먹고 제일 먼저 술 취해가지고 자기 방에서 잤다. 일어나니까 여성들은 없었다. 네, 여보세요? 소주 한잔 해야 되겠네요. 소주 한잔 했어요. 예, 코리수. 오빠 생각나고 전화했어요. 아우, 대생각이 났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네. 네. 오빠, 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 뭐 안 시켰는데 뭐 갔지?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진짜 나무리고 또 가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리스 소리 시작할게요. 유진 오빠 없으니까 유진 오빠가 나락기고 간 것 같은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방송. 여러분. 없어요. 난 안 시켰는데. 황당한. 배달 왔다고요? 뭐 안 시켰는데 뭐 아저씨가 배달 와가지고. 그럼 장난전화 아니에요, 장난전화? 나하고 상관이 없죠. 뭐 장난전화 한 사람을 잡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 큰일 났다, 진짜. 그러니까 업무방해로 고소당하겠죠. 근데 오빠, 네. 있잖아요. 옛날에 오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 오빠 유명했잖아요. 뭘 했다고요? 옛날에 오빠 유명했잖아요. 예. 또, 연예인으로 따지면 또 스타잖아요. 네. 근데, 오빠는 어쨌든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요, 그럴 생각 없어요.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살고 싶어요. 진짜? 예. 그러면 다행이고. 음. 난 오빠가 나랑 좀 가까웠으면 좋겠어. 저는 천국과 지옥 너무 사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내가 오빠를 아니요. 나는 천국, 만나기 너는 어렵잖아. 지옥. 네, 넌 지옥에 가서 용암에서 좀 몸 좀 지지세요. 헤드샷. 왜? 기절. 기절? 그럼 듀오잖아. 총을 쐈는데 기절이.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뉴스 커뮤니티 관련 내부 규제. 자, 목소리 크게 하세요. 코 규제. 뉴스 커뮤니티 사이트 관련 내부 규제에 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넌 재밌냐? 해당 사업자들. 재밌냐고. 재밌냐 이게? 아니. 정신 좀 차려 이 12지장충아. 재밌는 건 결론을 좀 회충약 먹어버리기 전에 말도 못하고 좀 무슨 유커 내부 규제는 그냥 확 그냥. 아휴. 자, 050-2323에
5549번입니다. 전화 주실 분 전화 주시고요. 아, 배고프다. 아, 말을 많이 했더니 또 배가 고프네요.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부 VIP 채팅 중. 누가 VIP예요? 누가 VIP야? 별걸 다 하네. 자, 채팅창에 도배하시거나 그러면 바로 차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요. 네, 여보세요? 김대중 빨갱이 전라도는 빨갱이 전화번호고. 빨갱이 자, 닉네임 빨갱이 코산당. 빨갱이 자, 코산당 전화번호 김대중 유족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빨갱이 자, 전화번호 다 적었고요. 네, 다 쳤습니다. 자, 빨갱이 공격. 자, 유가족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전달. 자, 전화번호 다 확인됐고요. 요즘 모욕죄로 사자 모욕죄로 명예훼손으로 다 처리되는 거 아시죠? 자, 끝자리가 61번. 요즘 세상이 바뀐지를 모르나 봐요. 네, 이명박근혜 때는 이래도 된지 몰랐겠지만, 자, 사자 명예훼손.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코산당으로 하겠습니다. 코산당. 요즘 이렇게 했다가 바로 잡혀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빨갱이 발언한 사람들 지금 다 재판하고 있잖아요. 다 유죄 나올 거야, 아마. 근데 지금 또 사자, 뭐, 유명한 대통령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사자 명예훼손이나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아주 중죄입니다.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실 분 서둘러 주시고요. 11시 10분부터는 시청자 롤 연승전 GAL 매주 화요일 수요일 밤 11시에 3세트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수요일 3세트 경기는 노벤 경기로 진행됩니다. 승리한 팀 MVP, 세트 MVP, 투데이 MVP에게는 선물 포인트를 선물하고요. 선물 포인트가 10,000포인트 넘어가면 치킨이나 피자로 간식으로 교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자, 그리고 코남불님 화이팅? 박수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염됩니다. 네. 부산의 방사능입니다. 부산의 수치, 부산의 재앙, 부산을 멸망으로 이끄는 부산의 방사능 코남불. 네, 응원하시다가는 오염되시니까. 자, 코남불 차단 징조입니다. 수작을 부리고 있네요 또. 자, 마지막 경고고요. 한 번만 더 하면 차단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 독립영화 별창 제작 발표는 31일 날 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예, 거제도에 사는, 예, 몇 살이요? 처음 전화, 예, 40살. 예, 40살. 거제도에 사는 40살. 의견 주세요. 예, 그냥 유신이 방송 보면서, 그냥, 제가 몸이 아픈데, 네. 방송 본 지는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 예, 많이 힐링되고, 네. 지원한 적 많고, 제가 원래 아프리카 TV나 다른 TV는 본 적이 없고, 네. 제 몸을 좀 다치면서 이제 네.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느구마 엔터 이런 걸 위주로, 이제 웃음 위주로 제가 한번 보게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자식들도 보게 되더라고요. 네. 보게 됐는데, 김윤태나 이제 애들이 계정이 없어졌는데 또 계정을 계속하고
그런데 제가 컴퓨터를 잘 할 줄 모르니까 그걸 어디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그걸 해야 될지를 몰라서서. 네, 저희 그 사자 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제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신고한 예.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예. 예, 또 이제 너무 후원 요구를 하니까 그 자식들이 그걸 보고 핸드폰 결제나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니까 네. 답답해서 어디 의논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연락 그냥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항상 응원하고 수고하십시오. 몸 관리 잘하고. 예, 닉네임 코제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코제도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통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새해 4대 계획 발표, 별창 제작 발표, 송년 특집 방송이 예고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아니 박수진님하고 나오고 호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차단을 시킵니까? 네, 저희 방송은 침묵 금지입니다. 그 박수진 님도 제가 아니 구두 경고를 했고요. 박수진님이 코난볼 화이팅해서 호감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와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여기서 작업질하지 마시고 사람답게 저 콜라텍이라도 질투를 하려면 콜라텍이라 딴 데 가세요. 질투가 아니라 아니 자기한테 풍선 쌓아주신 하루에 10만 원 가까이 쌓아주신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화를 못하게 차단을 하는 예, 공산당주의 그렇죠. 같은 놈아. 자, 그렇죠. 박수진님처럼 후원하시는 분, 또 욕하고 도망갔네요. 코난불 미쳤나 정신줄을 놨나. 자, 코난불은 영구 추방입니다. 네. 후원하시는 후원자분이 수준 낮은 천박하고 추접스러운 그 벌레 수준의 사고를 가진 사람하고 이렇게 얽매인다는 것은 사자TV 유신쇼의 엄청난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박수진님한테도 구두 경고를 하겠고, 코배달, 코남불, 코미넴 이런 쓰레기급 유저들하고는 자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니시다가는 아무리 후원을 1000만금을 하더라도 그게 똥이 됩니다. 자, 오늘의 유신의 명언, 코남불하고 친하게 지내다가는 후원도 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전화를 받고요. 네. 후원 1000만금을 해도 똥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방 관리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 사자TV 유신쇼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후원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시청자 롤 연승전 GAL이 방송이 됩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방송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10년 넘게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유시.org, 그리고 새로운 인터넷 방송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청자연대와 제작자연대, 개그맨 최군과 철구, 인기 BJ들의 군 우혹을 파헤쳐가는 트루스최, 그리고 동핵 자살 사건, 그리고 세야집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혀가는 동핵 트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자, 전화 배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저 방송 준비를 또 오해 안 합니다. 예. 그 코난불이나 코베달 이런 애들은 늘상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무슨 배 아파서가 아니라 쟤네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인생이 더러워집니다. 예, 그래서 후원자든 아니든 침묵 금지이기 때문에 두 분이 호감을 느껴서 딴 데 가서 침묵을 다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신쇼에서는 침묵 금지, 특히 안티 세력과의 침묵 금지가 처절하게 응징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불필요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그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후원을 하면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팝콘TV는 리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콘TV는 게임 롤 방송으로 리방하겠습니다. 팝콘TV 리방합니다. 후원자를 이용해서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별다른 사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후원을 딱 해요. 그럼 옆에서 이간질하고 계속 어그로를 끕니다. 후원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자, 카테고리 체크 확인하고요. 코브레이님과 함께 또 배고파. 배고파. 자, 카테고리가 바뀌었고요. 유튜브 바뀌었고 트위치 TV 바뀌었고 오케이. 그래서 뭐 개인적인